방금 전에 소개받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박병근 수석관리원입니다. 이렇게 맨날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아까 저도 처음에 이제 교육을 보니까, 패키지 보니까 뭐 공공재정 환수법 우리 교육도 받으시고 협약 안내 받으시고 하던데, 사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저희들하고 하는 사업에 관계가지고 하시면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하기 때문에 다 관계되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번 그분 여러분들이 예습으로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창업경진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학생부, 이제 대학생들 중심으로도 하고, 일반부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7년으로 기준을 하지 않습니까? 창진원에서 하듯이. 저희들도 이제 7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창업 중심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신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국방기술을 활용한 이제 창업경진대회, 방위사업청이 주최를 하고 저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방위사업청은 이제 국방에 관련된 이제 무기 병기 이제 획득하는 이제 정부 부처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무기체계 병기라든가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자료조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는 창업경진대회를 하고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저쪽 국방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바쁜데 저런 것까지를 하냐, 이제 이런 의구심도 가지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 정부에 이제 기술 이전 및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제 약칭 이제 기술 이전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공공출연연구소는 정부가 작은 재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연구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아웃풋으로 나온 특허가 됐다든가 기술이라든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사장시키지 말고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을 시켜서 사업화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라는 게 그 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적용이 되고요. 그래가지고 2014년도서부터 저희가 이 창업경진대회를 했습니다. 창업경진대회를 하고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창업경진대회뿐만이 아니라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많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편견 아닌 편견을 받는 게, 국방기술? 군사기술인데 그거를 공개를 하고 이전을 해요? 기밀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고, 또 한 분들은 뭐 국방기술? 그 군인들이나 필요하고 전쟁터에서만 쓰는 기술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편견 아닌 편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 이전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제 기술 마케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하면서도 항상 애로를 느끼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창업경진대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는 제가 한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개발된 기술, 그 기술이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삶으로 어떻게 들어오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기관수회계나 대회 안내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뭐니 해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수상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이쪽을 좀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기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민간에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지금 쓰시는 이제 GPS 있지 않습니까? GPS, 내비게이션 쓰고 있는데, 이게 군사용에서 이제 민간에 들어가는 사유가 보면 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한 39년 전, 1983년이니까요. 대한항공 007편이 샤알린 남부에서 격추가 됩니다. 그래서 한 269명 전원 사망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는 지금은 뭐 뉴욕까지 직항이 다니고 있었지만, 이렇게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경유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을 서울을 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관성합법자치 이용해갖고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보니까 샤알린 상부에서 러시아, 당시는 이제 소련이었죠. 공군기가 이제 미국 첩보기를 우연을 해가지고 격추를 시켜가지고 이런 사건, 진짜 지금으로 보면 황당한 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비극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군에서 사용하는 군사용 GPS 전송 기술을 용변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군사기술이다 보니까 미국도 한 13년간 사장이 됐다가 96년도에 클린턴 대통령이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완전 폐지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GPS라든가 내비게이션, 이걸로 통해서 부차적인 산업이 무지하게 발전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런 거죠. 이제 GPS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사를 바꾼 것 중에서 쭉 보면은 이 PC,
이게 군에서는 최초에 이제 탄도 계산용, 포병용 탄도 계산을 정확하게 위해서 하는 애니악이 이게 PC로 진화가 됐고요. 군에서 군 작전국에서는 아르판넷이라고 하는 군 네트워크가 인터넷으로 진화를 됐습니다. 뭐 이거 외에도 보면 우리 생활 속에서 보면 우리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레이더 개발하는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이렇게 실험하고 저걸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나온 게 그 전자레인지거든요. 그 초고주파 이걸 하고 시험을 하다 보니까 시험하는 중간에 약간 옆에서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쉬고 있었는데 먹다 남은 초콜릿 바를 먹다가 이렇게 딱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게 녹았다는 겁니다. 녹으니까 이게 왜 녹았지? 그러니까 아마 고주파하고 영향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본 건데 뭘 해봤냐. 첫 번째는 게 옥수수를 해먹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옥수수가 터져가지고 파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나왔다는 그 레이더 개발 중에 얼떨결에 나온 그 전자레인지. 그런데 여러분들 실생활에 얼마큼 이게 이제 군사 기술의 특징이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군사 기술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싸워서 이게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시에 역사적으로도 계속 어떤 역사학자들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표현을 하지만은 역사적으로도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까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었고 그 무기들이 일반적으로 가서는 민간 시장을 봐가지고 역사, 이제 문명을 발전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면서도 그렇게 발전 온 게 군사기술의 이제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그 홈페이지도 있고 영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직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미사일 연구원하고 미래도전 기술을 하는, 앞으로 이제 게임 채용하는 그 첨단과학 기술 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시험평가를 하는 국방시험은 3개 축으로 지금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험평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일반 분야하고 틀려서 군사무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갑니다. 국방 R&D의 한계는 TN이 시험평가의 한계다. 시험평가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연구개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그 KF-21이 작년에 취재기가 출고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뭐 4억이 나오고 5억이 하는데 이게 분해 배치돼 가는 게 28년이 아닙니까? 한 5, 6년 넘게를 시험평가를 합니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정이 국방에 있고요. 이제 지상기술연구원, 해양기술연구원, 항공기술연구원, 이거는 육해공 사업 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하는 민군협력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군협력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98년도에 민군협력 촉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민과 군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실행을 한다 해서 쭉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창조국방사업단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가는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민수사업화라는 게 2013년도 요때 생겨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제가 아까 그 창업경린대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요때부터 해서 다음 연도 생겼고 2014년도에는 민군사업과 창조사업단이 합쳐서 현재 민군협력진흥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군협력 같은 경우에는 그 국방기술이 저희들이 민간에 이전을 해서 사업화가 되는, 활용하는 스핀오프 사업하고, 민간기술을 군에서 갖다 활용을 하는 스핀온 사업이 있고, 같이 쓸 수 있는 기명기술을 하는 스핀업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민군기술 협력 방법이 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직은 저희가 이제 국방기술협력서는 아까 말씀드린 민군협력 사업을 하는 파트, 제가 소속된 국방기술사업부는 이게 기술성과 확산팀, 제가 여기 소속인데 성과 확산이 그런 거예요. 계속 민간에 이전을 하고 사업화를 하는 거. 이제 이런 쪽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법에서 보면 크게 네 꼭지로 나는데 민군 기술 개발 사업, 뭐 규격 표준화 사업, 그 기술 이전 사업, 정보기록 사업이 있는데 요 부분 쪽에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 사업의 경영 기술 개발 사업. 요게 이제 스핀업이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인데 부채 연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탑다운 봐서 정부 부처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발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과제가 탑다운으로 나오는 형태인 거고요. 요게 그러니까 이전 사업은 상호 이전을 하겠지만은 기술을 적용 연구하고 실용화 연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업 사례들 보면 겸용기술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견마 로봇이라든가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그 뭐 무인기라든가 뭐 그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 탄소 섬유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군에 이제 그 가벼우면서도 아시겠지만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센 저기가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탄소섬유라든가 대형 사파이어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연계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부처 간의 탑다운 방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적용연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이내에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건데 이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지금 한 200, 300개 이상 과제가 그 종료가 됐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용화 연계 사업은 요거는 1단계로 보시면 되고 요건 2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기지방어 로봇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센서도 있고요. 표준화 사업이라든가 정보교류 사업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기를 드리고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과제 공모도 하고 보시게 되기 때문에 뭐 필요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전 사업체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0건 정도 특허가 이제 나옵니다. 저희들이 요거는 뭐냐면 특허 나온 중에 출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무래도 이제 군사기술 때는 먼저 저희가 식별을 합니다. 요거는 공개할 수 있는 거, 특허 낼 수 있는 거 하고, 이전할 수 있는 거 정도 한 500건 정도 출입을 하고 있고요. 발굴을 해서 이제 기술 설명회, 교류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기술 마케팅을 한다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많이 활용해 주세요. 뭐 해가지고 이게 설명회는 이제 매스 마케팅처럼 막 울산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요 교류회는 이제 특정 기술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와 연관된 기업들 몇 군데를 해서 타겟 마케팅 일종인데 와가지고 이거 있는데 이거는 심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성과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리고 대협력기관으로는 뭐 키아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금융지원에 이제 기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아까 보니까 여기 창진원 얘기를 하시잖아요. 창진원 얘기를 했는데 기부도 그렇고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중기부 장관님 모시고서 중기부 기관하고 저희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그 기술보증기금, 그 다음에 그 창진원, 그 다음에 기술, 중진공이 아니라 중소기업기술진흥원이라고 있죠. 하고 세계기관하고 MOU를 맺었고, 올 초에는 저희가 이제 특허청 관련해가지고 발진회하고 특허전략개발하고 해서 그쪽에서도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지금 국방기술정책의 이제 반화라는 거가 아까 같이 보면 이게 안보적인 측면은 저희가 이제 1970년 8월 6일 날 창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7086 부대라고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70년이니까 벌써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 이제 창설을 했는데 68년, 69년도가 위기상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1.11 사태라든가 삼직 울천 사건,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렇게 나오다가 보니까 그때 69년도 10월인가 그때 아마 예비군 창설됐을 겁니다. 그때 70년 8월 6일 날 저희가 해서 역사가 20년도에 저희가 50주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52년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방정책에서는 뭐냐면은 안보와 경제, 여기도 뿐만 아니라 이제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방사청에서 지금 이쪽은 당연하지만은 이 방산 수출, 그 다음에 사업화 지원 이런 쪽에 경제활성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 있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아까 기술지원법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이제 이런 법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국방비가 50조가 이제 돌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년에 예산 300조에 50조면은 한 6분의 1 정도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안보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이런 성격으로 설득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인식이 이제 소비적인 이제 보험 성격이라고 하죠. 이게 안 할 수는 없어서 들기는 드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이제 보험을 들어가지고 1년 끝나면은 사고 안 나면 이제 행복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괜히 보험료 낸 게 아까워 보이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적 국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정책 방향을 많이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요는 이제 학생부가 있고 일반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예비 창업자라든가 스타트업 창업 7년 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대상, 제가 요 분들도 아마 7년 이내 다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저희들도 창진원에서 주관하는 도전 K 스타트업에 같이 이번에 참여하기로 됐습니다. 작년에 MOU를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전 K 스타트업에 저희들도 거기에 본선에 진출을 시키기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신청 접수는 6월 25일까지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 이제 여기는 저희들과는 국방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국방기술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국방기술 거래장터가 있습니다. 여기 하면은 여기서 그 열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비 서류를 대회 홈페이지는 dapa-startup.kr 여기가 대회 홈페이지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홈페이지 가시면은 기술거래장터를 그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이 방사청이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도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제 접수가 6월 25일까지고요. 이제 1차 서류 심사, 2차는 워크숍 해가지고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차는 8월 31일 날 본선 심사를 하고요. 때마침 이제 8월 31일부터 9월 1일 날 그 국방기술 대대전을 하는데, 이때 본선의 심사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그 지상면 보면은 방위사업총장 상장이 수여가 되고요. 예, 그, 뭐, 대회를 위한 이제 시작품이죠. MVP 제작비가 팀당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또 저희가 보면은 기술 이전을 할 때는 착수기술료를 면제를 합니다. 여기서 수상하신 팀은, 지금 본선에 저희들이 한 보통 16팀 정도 올려서 이제 수상을 하는데, 16팀에 들어가면은 착수기술료를 먼저 이전을 받으실 수가 있고, 착수기술료 면제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 금액마다 이제 다 기술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기술료도 착수기술료 산정이 되면은 중소기업 50% 감면 무슨 뭐 이렇게 감면 프로그램 쭉 하고 하면은 평균이 한 2,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면제하는 거겠고요. 요거 스타트업 대회하고 각자 이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민군협력진흥원에서 민군 사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 아까 스피노프에서 이렇게 진화된 요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보면은 1단계, 2단계, 요것도 2단계로 돼 있는데, 요거는 그 개념을 저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컨셉 설정하고 하는 이 단계로 보시고, 요거는 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한 사업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런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스피노프라는 적용연구 사업, 이렇게 해서 이 지원 자격이 뭐냐면은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 창업경진대회 수상을 하게 되면은 착수기술료 면제하고서 기술 이전을 한다고 드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격이 부여되고, 연구개발특구재단에서 하는 기술 이전 사업, 이제 비행연계 R&D 사업에 요거 자격도 부여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술 이전을 받게 되면요. 그 다음에 기보에서 말하는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사업, 이것도 자격 부여가 되고요. 기정원에서 하는 창업성장 R&D 사업 같은 경우는 가점 부여하는 걸로 지금 정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진원 같은 경우는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제 대학생들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지원을 하고, 키아트의 본부처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사업, 이런 것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에는 키아트 사업은 이제 지원 자격이 1번, 2번인데 2번이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이렇게 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를 아니면은 그런 사업을 위해서는 이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전 받으면은 착수기술료를 납고 이전을 받는데, 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면제 상태에서 기술 이전을 받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아까 착수기술료 면제가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참가 방법은 이게 뭐 국방기술거래장터 이렇게 쳐보시면은 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기술이 반응형 앱으로 했기 때문에 쭉 스크롤 하면은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총 4,247건 이제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워드를 해가지고 치시면은, 관심 있는 거를 치시면은 검색을 하셔보실 수 있고, 여기 분야별로도 있습니다. 나는 뭐 바이오 쪽이야. 그러면 여기 바이오, 뭐 지식산업이다, 뭐 에너지 쪽이다, 뭐 이게 타서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특허 공보 중심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타이틀하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 스크롤 하다 보면 이제 정보마당에 국방특허기술 100선, 기술 마케팅 자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특허 100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4년도서부터 매년 아까 이제 1년에 500건 정도를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업화할 때 좀 특허 범위나 가지고 쭉 하면서 요 정도는 사업화하기에 좀 괜찮겠다 해가지고 한 100건 정도를 해가지고 책자를 매년 만들었었어요. 그게 이 텍스트로 이렇게 다 올라가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특집편으로 해가지고 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뭐 바이오 쪽 하면서
이 한 그 텍스트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마케팅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SMK 자료로 해가지고 마케팅 자료가 있는 게 한 680건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그 기술 이전 설명회를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허 공보보다는 이게 더 이해하시기는 빠를 겁니다. 이런 합병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기술 개요가 있고 기술의 특징이라든가 특장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장 동향, 기술 동향이 어떻게 갔다 그런 것들 쭉 몇줄 돼 있고 이게 적용 분야가 어떤 분야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쪽 그러니까 특허 백선이라든가 기술 마케팅 자료 이런 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홈페이지 보면은 기술도우미 신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하시면은 신청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신청서는 뭐 보면은 씁니다. 뭐 이게 잠깐 아이템명, 사업 내용 개략하고 기술명, 신청자, 구성원. 그래서 보면은 어떤 기술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이걸로 해서 하겠다. 그 다음 창업팀 구층. 그래서 아이디어 개요가 뭔가, 문제 해결 방안, 차별화 전략. 이렇게. 지원서 할 때는 이렇게 아이디어 제안서만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좀 간편하죠. 일단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먼저 보고 서류심사에서 이거는 한번 하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만 보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어지면은 지원하는데 어렵잖아요. 턱을 일단 낮춰서 이렇게 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동의서나 이런 건 뭐 등하고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계획서는 요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서 제출 서류는 아닌데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시면은 가점이 부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가점 부여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뭐 과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아까 끝나고 나면 수정도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들 써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게 사업 개요, 시장 분석, 확장 추진 계획, 향후 추진 계획 하나 보면은 시장 분석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SMK라든가 특허 백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거는 사업계획서는 익숙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디든지 사업계획서의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 분석, 문제점에서 해결 방안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럼 솔루션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자원과 모듈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분이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평가에서는 기술성하고 사업성을 한 50대 50을 보고요. 2차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은 사업계획 쪽에 포커싱을 맞았고, 본선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시장성 쪽에 거의 포커싱이 이제 맞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뭐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아마 요게 작년 기준이었었거든요. 작년 기준이었기 때문에 작년 기준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수상작 하면 2014년도는 그 당시에 이제 청년부 일반부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요쪽 라인이 이제 창업 아이템명이 되겠고요. 활용 국방 기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체 전류 장기, 뭐 철도 차량용 마법 분식, 뭐 델타링크, 뭐 벨드식, 뭐 서바이벌 레저 컨텐츠 사업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첫 해 이걸 하다가 보니까 청년부 이제 일반부를 하고 했는데 약간 하드웨어 쪽 한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부 일반부로 나누는데 네 팀 이제 우승을 했었는데, 뭐 이때 보면은 이제 무릎재활 모니터기라든가 거북목, 이제 대학부에서 나온 건데 거북목이라든가 카바이크, 뭐 이런 영어 스피킹 솔루션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요거는 네트워킹하고 하는 이런 부분, 민수품도 출시가 돼 있었지만 업체지만 요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은 이게 대학생들인데 이제 2015년도 그때만 해도 이제 거북목 많이 나온 거죠. 많이 구부정하고 이렇게 우리 저기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이로스코프 기술인데 요쪽에 우리가 이런 출입증이라든가 이거 대부분 이런 걸 많이 일상을 하니까 여기에다가 스푼 밴딩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를 축적을 해서 앱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자세가 있다 그걸 분석을 해서 거북목을 예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냈던 거거든요.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학부 당시 최우수상 받았던 내용이고요. 2016년도에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작가사 요즘이 이제 들어오는 뭐 거의 대세된다고 하는데 2016년도에도 초기인데도 이게 대학부에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좀 많이 드론이 돌아다니다가 떨어지면 사고 나면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예방 대책이 어떨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비행 중 전개 가능한 낙하산 전개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홍상어 개발을 할 때 나온 건데 이게 홍상어가 나르는 어뢰라고 그래가지고 어뢰는 보통 해군에서 이렇게 배에서 투하를 하든 헬기에서 이렇게
바다에다 투하를 하는 게 대부분 어뢰 그렇게 짜잖까 근데 한 100에서 150km 떨어진 지역에서 여기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게 해당 지역에서 바다에 입수를 하면서 그다음부터 어뢰로 가는, 그러니까 나르는 어뢰라고 하는 그건데, 이게 고성에서부터 내려오면 입수할 때 상당한 충격을 받지 않겠으면, 그래서 그걸 속도 제어를 하고 자세 제어를 하기 위해서 낙하산이 딱 펴지면서 이렇게 제어하고서 들어가고, 입수하면은 낙하산이 딱 끊어지고 그다음부터 어뢰 기동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고서 그거를 개념을 해가지고 이 드론이 비상작동을 할 때는 낙하산 전개를 하는 거, 요거를 그때 아이템을 냈던 겁니다, 대학생. 그 다음 가상현실 테마파크 솔루션 개발이거든요. 여기도 테마파크가 나와 있고요. 안전근로 에러. 이게 뭐 체지방 측정기와 디바이터 연합생.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이제 전개했던 내용이고요. 2017년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런 것들 보죠. 다목적 모노콥터, 뭐 반려동물을 위한 위치 추적 헬스케어 목걸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3D 프린터 이제 처음에 초기에 나오다 보니까 그 유독가스가 많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공기정화 시스템의 정화방법을 가서 이제 그런 거라든가, 이게 화재 확산 방지, 요즘 얼마 전에도 보면 동해안이라든가 산불로 간데 이런 그런 구축용 키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스마트폰 동영상 뭐 촬영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어맨 택배 뭐, 그리고 이게 플라즈마 발생 기술 같은 경우도 요 기술이 좀 여러 건이 나옵니다, 이후에. 그래서 보면은 식재료 신선도 유지 장치라든가 그 식품 살균 처리기 이제 요런 제품들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즈마 발생 기술 같은 경우는 원래는 플라즈마는 이제 저희가 화생방 쪽에서 이제 개발된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화학무기라든가 생물무기가 이제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제독 살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챔버 형태의 그 정적 저기를 하겠는데, 야전에서 탱크가 오염되고 있으면 어떻게 그거를 할 것이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플라즈마 발생 전기인데 유연전극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정형이 아니라 이제 실처럼 만들어져서 이게 직조를 합니다. 직조를 해가지고 싸면은 담요가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담요가치 이렇게 직조된 것 같은 경우는 야전에서 전원만 꼽으면은 탱크도 크게 짜놓으면 탱크 덮어놓고 바로 제독하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그게 유연전극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 에어사운드인데 여기입니다. 전 페이지는 안 돌아가네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그 디바이스인데,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에 동영상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지금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이런 영상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핀 마이크 해가지고 해서 녹음을 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쭉 하는데 사진은 관계가 없는데 동영상을 찍으면 음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저기 고객분을 제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찍으면은 음성이, 이분의 찍는 분의 음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음성이 들어가잖아요, 동영상에. 그래서 그 음성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어뢰에서 할 때, 어뢰는 이제 소음이라든가 잡으니까 찾아 들어가려고 하면 제거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 제거하는 기술을 통해서 조그만 아이핀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그 녹음 기술을 따는,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잡음을 제거하는 것을 그걸로 해서 또 여기에서 그 일반부 최우수상 받았던 부분이고요. 작년에 보니까 뭐 신문에 났길래 이걸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2022 우수 뭐 유망 중소기업 찾아서 뭐 코로나19 국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런 그 기회도 있었고요. 이제 18년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환경분석 시스템, 모터 플라즈마 여기도 있고, 스마트 화재 경보기, 오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부분에 가면 제가 참 그 관심 있게 본 게 요겁니다. 이제 반려동물 브러시테 살균기. 그리고 요쪽에 최우수상은 드론을 이용한 무인 환경 분석 시스템인데, 요게 울산관 유니스트 친구가 그 최우수상 받은 겁니다. 여기가 울산이기 때문에 저기 한데, 그때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저기 최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말씀을 저기 드려볼 거예요. 박사과정 저기 있었는데, 이런 그 화학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요 전년도 17년도인가요? 그 대구의 그 수도에 그 녹물 나왔다고 해서 이제 한번 많이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낙동강물에서 오는데, 그럼 낙동강물이 이 친구가 하는 기업이 이제 수처리라든가 환경 처리하는 이제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가면은 사람들이 다 퍼져가지고 떠와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상류하고는 물은 계속 흘러가고 변화가 있으니까 일시에 할 수 있는 거면 다 고정을 해놓고 하면 비용도 많고 떠오는 것도 그렇거든요. 이게 군집비행 기술을 하고 이걸 접목시키는 겁니다. 군집비행 기술을 해가지고 일시에 쫙 나가면 상류, 중류, 하류, 뭐 지류까지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분석을 바로 따가지고
이 모니터로 보내면은 분석할 수 있는 그거를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2018년도인데 2019년도에 그 3월인가 4월달에 그 대구에서 세계 물의 날을 행사를 했는데 요게 이 친구입니다. 이게 메인 행사 저기인데 호스로 초청을 받았었어요. 여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분이 이처럼 경북도지사 대구에서 했기 때문에 요분이 이제 권영준 뭐 대구시장 같은데 여기서 대구 하는데 요 메인 행사로 찾아왔던 초청받았던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18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반려동물 브러시탭 살균기인데요. 이게 꼭 이제 마우스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우스가 생겼는데 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자분인데 펫샵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플라즈마 기술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술 모르세요. 전공을 그쪽을 안 하셨으니까. 모르시는데 그게 저렇게 해서 살균 제독하고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쪽에 쓸 수 있을까 하는데 펫샵을 하다 보니까 뭐 저는 그쪽에 안 키워봐서 그런데 뭐 반려견이라든가 뭐 고양이라든가 뭐 이 진드기라든가 피부염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심각하다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주사라든가 약을 많이 하는데 약을 많이 먹고 하면 아무래도 반려견들이 이렇게 적이 되고 몸에 이제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우스인데 단순합니다. 왼쪽에 가면 파워 온 오프고 오른쪽 하면 플라즈마 온 오프고 바닥면에 플라즈마 발생하는 그리고 밑에다가 버튼 2개 되겠죠. 밑에다가 브러쉬를 팔부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닦아놓고 밟으면 빗질을 해줄 때 플라즈마 온 시키고 빗질을 하고 그냥 한번 저기만 할 때면 빗을 빼고 그냥 플라즈마 이렇게 해주면 살균 저기를 하고 요거 가지고 그때 금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국방개혁을 가지고 이게 하면은 펫샵의 프로텍 이런 부분들의 이게 결국은 아이디어였던 거고요. 그냥 넘어가 버렸네. 그 다음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배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부 8팀, 일반부 8팀, 아까 4팀에서 8팀을 하고 기술 이전을 더 활성화하다는 측면에서 기회를 더 많은 분들한테 주자라는 측면에서 많이 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근피로 예측 방법 쭉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배틀 스태프인데 이게 서울대 연대 두 학생들인데 이게 게임을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께서 나중에 들으면 뭐 워게임 관련된 이런 기술이 있는데 내가 게임의 스타일이 어떻고 적은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타이틀 아이디어명이 배틀 스태프입니다. 그거 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학교 은상을 받았었고요. MR 유체도 있고 파터. 그래서 이제 요게 금상 최우수상 받은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팀 중에 한 명인데 걔가 이제 대학 때 이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미식축구를 워낙 좋아했답니다. 근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미식축구를 못 하게 됐는데 이게 운동을 할 때 제일 부상이 많이 나는 건 뭐냐면은 한계치를 딱 넘어갈 때 좀 그만둬야 되는데 그거를 괜찮겠지 하고 조금 더 하다가 부상이 제일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피로 예측 하는 건데 요겁니다. 밴드과 같이 해서 운동을 할 때 뛰든가 뭐 하다가 조금 숨 차는가 힘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봐가지고 바로 근피로 예측을 하는 거죠. 와가지고 측정 중 운해요.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중지를 하는 거죠. 부상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앱과 연결되면은 그거를 저장을 해서 어떤 패턴이 된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이게 대학생 최우수상 저기 했던 친구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일반부 같은 경우는 여기 고소 작업을 하는 인체 안전복 요거 하고 뭐 아까도 말씀하신 친환경 바나나 생리대 이게 또 나와가지고 저기 했던 거고요. 힐보트. 그래서 요거 힐보트 같은 경우는 아까도 거북목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자이로스코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힐보트는 대부분이 컴퓨터 작업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수그리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힐보트 하면은 이게 광학 카메라로 위치 측정을 하는 건데 요게 눈을 맞춰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수그려지고 하면은 요게 이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게 화면이 서서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서서히 올라가면은 본인도 무의식 중에 이제 화면 따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이제 완화시켜주는 이게 힐보트가 이제 그런 개념들이었었거든요. 정확히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전을 하는데 지금 산업안전제어법도 되고 그랬지만 산업안전에서 추락사고가 제일 많답니다. 추락사고가 제일 많고 안전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너무 이런 식으로 조끼형으로 돼가지고 타는데 이게 커지면은 안 입잖아요.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소형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게 센서를 떨어지는 게 0.1초만에 인지해가지고 이게 카트리지가 터져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건데 이게 커지면은 불편해서 안 입죠. 그러니까 이게 작으면 뭐냐면 높이가
2, 3층 정도밖에 한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용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쓰는 게 그 오토바이 라이딩 타시는 분들 정도는 이렇게 맞는데 이게 고층으로 조금만 가면 이게 커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유도탄에 이제 축출력기 개발해가지고 축출력기를 쓰는 그 엔진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거보다 그 더 축소를 해도 화력약이 한 300배 이상 적기 때문에 이게 더 작아지고 더 보호를 하기 때문에 고수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거였고요. 이것도 보니까 그 작년에 무슨 뭐 저도 그 탑5 선정됐다고 그 뉴스에 나왔길래 그걸 넣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인도 가면은 뭐 그 바나나 줄기가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나나 줄기 하나 따고 나면 그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환경 생리대인데 이걸 그 섬유를 추출을 하고 처리를 하고 우리가 그 생리품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 수치는 뭐 여성이 몇 명이고 뭐 활용자가 얼마고 이제 시장성을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또 뭐냐면은 그 비닐 성분이기 때문에 썩는데 500년에서 700년 걸린답니다. 이게 그 환경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위생적이니까 저희가 탄닌을 활용해서 이걸 한다는 거 나왔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제전 그 코엑스스 할 때 전시를 할 때 제일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 일반 관광들이 와가지고 국방기술 뭐 상품인데 상품이 그러니까 좀 왔다 갑자기 생리대가 나오니까 이건 뭐지 해가지고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흡도 평가를 해가지고 본전에다가 가점 넣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바코드 해가지고 좋아하는 거 뭐예요 하면 선호도 해가지고 했더니 한 80%가 다 이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까 그 설명해 주시는 분도 그 얘기를 하셨지만은 국방 기술이 이렇게도 활용된다는 것이죠. 이게 21년도 작년 연말에 했는데 6개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그 생리대 했던 게 DID라고 하는 팀이거든요. 그 일반부 금상. 근데 거기도 유니스트 창업팀들 여성 4분이 DID라고 하는 창업팀명으로 해가지고 일반부로 들어와가지고 했던 팀입니다. 그래서 18년도엔 대학부 최우수상, 여기서는 일반부 금상반개 유니스트, 그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심지어 작년에 보면 대학교에서는 배변 분석 헬스케어 디바이스도 이게 나왔었어요, 이게 영상 처리하는 것, 뭐, 우리가 그 대변을 보면은 건강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듣잖아요.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별거 다 나온다, 이제 우리들끼리도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원활한 통신을 하면은 요게 우리가 이제 핸드폰 저기 하다 보면 단절이라든가 이런 걸 저기를 하는데 이게 반사배열 안테나를 이렇게 내장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껴고 다니면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증강시키고 하는 요 개념이었었고요. 요거는 원격 환자 관리 및 교육력 의료보험 하는데 여기에 나왔던 이제 그 대표자 하는 친구가 연대 의대 다니는 친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안성 회상회의하는 그런 그 보안 기술을 가지고 의료에 관련된 거 때문에 그 개인정보라든가 민감정보도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상 화상 툴인데 그 보안 기술 적용을 해서 그거를 바탕을 하는 거, 그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금상을 받았던 팀이고요. 최우수상 보면은 이게 수중 식비 식별 체계, 그러니까 침물 선박을 이제 찾아내는 이제 이런 거고요. 지금이야 뭐 소나나 이런 걸로만 하지. 그런데 이게 물에 아시겠지만 흘러가고 팍하고 그러면은 우리 세월호 같이 그 큰 것도 찾는데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기도 플라즈마기인데 손 씻기와 건조가 한 번에 가능한 세정살균 수도꼭지 이제 이거 제사는 이갈이 완화 스마트 기기 모발 손상도 평가 시스템 환경관련 네버 모발이 어떻게 하는데 여기는 표적 확인은 유도무기 발사 방법에서 가지고 모발도 평가 시스템 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거든. 그 기능을 얘기를 한 거죠. 감염병 신속진단용 마스크 뭐 다 코로나 상황인데 이것도 densi블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멜브란 부직포 만드는 그 기술이 있는데 마스크는 이게 막아주는 것만 있고 검증을 따로 하는데 거기다 그 색질 그 유해 저쪽 성분이 있어가지고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면은 기초적으로 좀 뭔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게 나와가지고 겸용 마스크를 신속 진단용 마스크라고 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고요. 고령 농민을 통한 근력 보조 도구면 허리 감압 견인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육상 받았는데 음파수신기가 이거 따라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디서든 이렇게 찾아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금상받은 그 한데 플라즈마 저기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적인 보는 이제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수도꼭지 있고 뭐 세정제도 있고 비누도 있고 이게 뭐 휴지 그 건조기 화장지 뭐 이렇게 있고 쭉 하는데 이거를 다 여기다 하나 딱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이걸 또 보시면은 이제 멤브레인 처리된 그 플라즈마를 통해서 물을 해서 살균 참기수 와가지고 이제 손을 씻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유연전극 그 플렉스블 플라즈마를 통해 가지고 살균 제독된 공기로서 손을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러면 일반적인 그 공용 화장실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이제 이거 딱 하나로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고 각각적으로 보면 우리 같으면 기차 타면 KTX라든가 비행기 같은 경우는 좁은데도 그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화장실도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 가지고 나온 게 작년에 이제 근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또 이것도 말씀드리냐면 플렉서블 플라즈마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종류가 지금 나왔었죠. 반려견 그 브러쉬 탭도 있고 이것도 있고 살균 그 건조 건조기라든가 식품 멸균기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왔잖아요. 공기청정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같은 기술 가지고도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현이 이제 됐다는 것이죠. 참 쉽죠, 구강 기술. 뭐 이갈이도 쓰고 뭐 별거 다 쓰잖아요. 뭐옷 입는 것도 사실은 다 그 적용된 게 작년에 이제 본선에서 그 진출 났는데 옷도 그 한 개 나온 저기들이 있었어요. 옷 가지고 해서 그 기능성 옷하고 했는데 이게 그 여기 보시면 필요한 건 당신의 아이디어와 열정뿐. 그래서 국방 기술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SMK라든가 이렇게 보면 기술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술이고 어떤 분야에 쓸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이거는 혹시 내가 할 때 기술이 그건 나 기술 잘 몰라? 그러면은 이거 특징이 이런 거면 내가 하는데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는데 저거를 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기술 도우미 신청을 해주시면 그게 도대체 뭔 기술이에요? 그러면 기술 도우미 저희가 해드려요. 그 개발자가 가가지고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그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이런 부분이 활용이 됩니다. 그러고 만약에 그거하고 매칭이 잘 안 된다라고 사업 안 된다고 하면은 개발자들이 그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야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이런 기술이 그쪽하고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안내도 드리는 게 저희들이 기술 도우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경진대에 꼭 지원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어떤 과제에 이렇게 선정이 되셨다고 보면 뭔가 과제를 찾아가서 이런 과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 지원을 하셨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근진흥협력 민진원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런 과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이 창업경진대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다 도움이 됐을 것 같다 보이시고요. 이 창업경진대회는 왜 하냐면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그 기술이 100%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1%냐 10%냐 어떻게 기능을 할 거냐 보는데 포장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하는데 저 기술이 몇 % 가면해도 나 이 기술을 했으니까 했어요. 창업경진대회에서 하니까 동상이라도 받았어. 자 그럼 기술 이전 해주세요. 그러면 기술 이전 해주잖아요. 이렇게 만들고. 그럼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상용화 지원 사업에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선정된다 안 된다는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1년에 저한테 우리가 민군 협력 사업에 1년에 하는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되고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사업화 상용화 지원 사업에 지금 우리 한 120억 내년에 한 150억 정도 계속 이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 국가 예산을 자꾸 선정 못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도 있을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알리지는 마십시오. 이건 또 편법이라고 좀 제가 실언을 했다고 이제 이거 찍고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활용을 하시는 것들이 사업화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더불어 말씀을 드렸고요. 끝났나 봅니다. 뒤에 제가 알기로는 Q&A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끈끈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넥스트 행사들이 또 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다파-스타트업.kr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마 창진원 쪽 저기를 했기 때문에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
창진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전 K 스타트업 거기에 가보면은 국방과학기술 리그가 있고 거기에 연락처라든가 링크가 또 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통해서 창진원에 통해서 그 국방기술 리그를 들어오실 수가 있고 거기서 이렇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문의라든가 대회 홈페이지 와가지고 남겨주시면은 저희들이 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이 좀 됐으면 하고요. 이 창업경진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사업 번창을 하시고 저희 기술 이전 상용화 지원 사업에서도 저희들 지금 4월 말경인가 과제 공모 끝나가서 26건인가 접수가 됐거든요. 2, 3, 4월 동안에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런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인데 많이 지원하세요 하고 설명회 전국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도 했어요. 그거 끝나고 지금 우리 창업경진대 설명회하고 또 돌아다니고 저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올해 선정이 하는데 26팀에서 몇 개가 선정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보통 보면은 예산이 남으면 한 8, 9월, 10월경에 또 추가 공모도 하고요. 보통 2, 3, 4월 달 중에 과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셨다가 다음 기회에도 이용을 해주시면은 좀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